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고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바로 아파트 광고죠. 그 좋은 아파트를 지들끼리 몰래 헤쳐먹지 비싼 돈 들여서 동네방네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분양 악성 매물을 덤탱이 왕창 씌운 다음에 막차 태워서 보내려는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호재성 공시나 기사로 똥파리들을 유인한 다음에 고점에서 설사로 마무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신고가 미등기 실거래가를 신고한 다음 호가를 높인 뒤 계약 취소하는 개수작질도 이제 잘 안 먹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게 잘 먹혔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유튜브에서 아파트 광고를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서너 달 전 강남 일대 아파트 신고가 거래 상당수가 계약 취소됐다고 들었는데요. 주식시장 교란 세력들보다 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아닐까 합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의 세력들은 자전거래를 하면서 국가에 세금이라도 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자전거래를 하면서 세금도 안 내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 주택시장이 무슨 주식시장인가요? 등기도 안 된 실거래가를 매일매일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같은 아파트를 하루에 몇 번이나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초단타 실거래가 조작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완전 개막장 코미디 생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몇 달에 한 번씩 등기된 실거래가만을 취합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호가 조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지 않을까 합니다. 호가 조작을 통해 매매를 부추겨서 한미천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의 최대 투자처는 부동산이니까요. 그게 제일 쉽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죠. 부동산 공화국이 영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집값은 신규 주택 수요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왜 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언론과 토건족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 목적의 가수요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의 목적이 단순히 주거가 아닌 투기가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난 아파트가 각광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수요가 생길 테니까요. 이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예전 증권사 객장의 전광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몇 천에서 몇 억이 오르는 걸 보고 질질 싸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2021년 그 고점에서 돌격 앞으로 했던 거라고 봅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HTS 호가창에서 순간 급등이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세력들의 개수작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부동산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친절하게도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짝짝꿍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에서 모르고 당하는 중생들만 불쌍한 거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앞으로 20년 안에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들이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연립이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조합원이나 건설사 모두 수익이 쏠쏠했었습니다. 연립은 3층 그리고 아파트는 5층에서 10층 정도의 건물이었으니 대지지분은 높고 용적률은 낮아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불확실성이 없던 시절이라 건축 자재비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 기본이 2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봐야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그래서 예전엔 재건축할 때 공짜로 받던 새 아파트를 지금은 최소 2, 3억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공사 멈추고 건축비 더 내놓으라는 건설사의 협박은 기본이죠. 그마저도 푸실공사 투성이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지진으로 순살 아파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날엔 아파트 신화는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출산율은 꼴찌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빈집은 전국적으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미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빚져서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렵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는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아파트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미래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말했었죠. 그래도 나는 부동산 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거죠. 아닌가요? 어쨌든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광고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죠. 마케팅의 일환이고요. 따라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덥석 물지 말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말 돈이 되면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왜냐고요? 몰래 처먹기도 바쁜 마당에 돈 들여서 동네방네 광고할 미친놈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시장에서의 광고란 자고로 고점에서 비싸게 팔아쳐먹을 때 하는 거죠. 아니면 악성 매물을 떠넘길 때나요? 주식시장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장중 호재성 공신한 뉴스가 나와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세력들의 설사에 손해를 보고 톡겼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거나 고점이 되면 각종 호재성 공신한 뉴스 그리고 광고가 난무하게 됩니다. 막차를 태워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 그랬었죠. 그래서 다들 그때 돌격 앞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부터 계속 낮잠이나 자라고 2년 동안 떠들었는데요. 근데 웬 미친놈이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다들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돈지랄을 하고 싶다는데 말입니다. 그냥 돈지랄을 하게 놔두는 수밖에요.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심하라고 충고한 저한테는 이런 한 푼 후원 안 하는 사람들이 2021년 그 고점에서 매수하라고 떠들던 주식 전문가들에게는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하다며 말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러하듯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만요.